오늘은 이렇게 햇살이 좋은 아침에 심플하게 산다라는 도미니코 롤러의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코 크로로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요. 이분은 지금 수필가고 프랑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로도 자신의 진로도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19살 때 벌써 영국의 중학교의 프랑스어 조교로 일하면서 24살에는 미국의 미주리주 대학과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를 둘러보면서 그곳에서 교사 생활도 하고 둘러보면서 이제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식 정원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정원에서의 아름다움의 근원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욕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이라는 나라로 떠났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하고 결혼도 해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플함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또한 심플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면서 본인의 양심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분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이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유행해 가고 있는데요. 이 책이 2012년도에 나왔는데 원조라고 거의 할 수 있는 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함을 지향하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또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편견과 구속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심플한 삶에 있다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데는 아주 약간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방에는 보면은 그 냄비가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후라이팬이 2개, 쟁반이 2개 있는데요. 그리고 그릇들도 거의 한 세트 정도밖에 없어도 4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심플하게 사는 기술이 뭐고 또 인생을 더없이 충만하게 사는 기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3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물건과 몸과 마음으로 구성을 하셔서 이 책을 이제 엮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심플하게 사는 삶도 있고 심플하게 충분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과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심플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심플하게 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결정장애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유가 있다 그러면은 마트에 가면 우유 몇 대에 가면 쫙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는 그 정도의 지금은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것도 많고 우리의 욕망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삶이란 적게 소유하는 대신 사물의 본질과 핵심을 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게 실천해 보면 그 안에는 실로 수많은 경이로움이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짐가방은 되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요. 간혹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마트에 우리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네, 카트 있죠. 카트가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를 이용해서 인간은 그 본성이 뭔가를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카트도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유한 것에서 벗어나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생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살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너무 과거의 그 추억에 집착하느라 예를 들어서 앨범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썼던 것들을 쭉 모아보다 보면은 그게 좋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게 나의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일에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버리기가 이제, 힘들면 그거를 며칠 동안 밖으로 내놨다가, 그걸 이제 조금 뒤에 한쪽으로 빼놓은 거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이제, 저게 나한테 필요 없구나. 그래서 좀 정을 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리고 나면 또 이제 그 뒷 감당이 굉장히 개운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이렇게 판단하는 일인데요. 필요는 없지만 버리기 힘든 물건도 있어요. 자기들이 아마 집에 보면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에게 과감히 우리가 이별을 고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몸을 감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이렇게 탐욕의 대상으로 봤는데요. 재산이나 사업이나 예술품, 지식, 친구, 여행, 심지어 자신의 자아까지도 이게 탐욕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물건을 결국에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플한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철학에 있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그렇다면 삶을 보다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 인생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나는 적은 것에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이분은 이 질문을 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한번 목록도 작성해보고, 복잡한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집은 살아 숨쉬는 장소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강한 집을 원한다면 불필요한 것과는 그 어떤 타협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언젠가는 쓰일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요지부동의 창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법칙으로 이분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는 유동 있게 하라고 그러면서 플러스를 위한 마이너스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간은 여백이 많게 하라고 하는데요. 여백에 있는 방은 빛으로 채워지고 물건이 거의 없는 방에서는 찻잔 하나도 존재감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앞에 그릇 하나 있잖아요. 이 여백의 공간의 미를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건축가와 인류학자들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개인의 정신을 찍어내는 게 바로 집이며 인간은 자신이 사는 장소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플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려면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요. 확고한 신념 바로 그것입니다. 신념이 있어야 질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이 늘어나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삶이란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진 작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살면서 물건을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몽골인은
소유하는 물건이 평균 300개고 일본인의 경우는 6,000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집안에 물건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이 공간을 마련해주고 존중해주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와 스타일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그리고 심플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옷장의 법칙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옷장은 단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옷을 적당하게, 그러니까 한 번 입고 세탁하고 버리는 옷이 아니라 한 번 입고 세탁을 해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런 좋은 옷을 사서 계속 입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옷장, 그 세 번째는 가방도 멋스럽게, 그러면서 가방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자 정체성의 일부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방에는 우리의 그 자신의 세계와 생활 방식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방은 멋스럽게 이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가방도 심플하게, 여행을 갈 때 짐 가방이 너무 많거나 무거우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옷장은 옷을 적게 소유하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문제가 하나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떤가요?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신성한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재라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항상 30분 정도는 산책도 하고 5분이라도 낮잠을 자고 또 집안일을 계획 짜서 하고 장은 일주일 모아서 보고 좋아하는 작가의 책 읽기도 하고 또 여행 계획도 짜고 이런 일들을 매일 15분씩 할애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도 3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현재에 집중하고 또 만일을 대비하고 또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글쓰기, 다이어리, 장식,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를 하고 다이어리 의식을 해보고 장보기 의식을 하고 목욕 의식을 하라라는 구체적인 이분의 그 제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 의식, 자기 자신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꽃을 선물하는 그런 것도 한번 의식적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쉼표를 찍는 휴식에 있어서요. 휴식을 취하는데 사흘간의 주말 휴가를 떠나는 계획도 한번 해보고요. 또 이런 매스미디어와 혼잡한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좀 떨어진 장소로 달아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이제 식사가 해결되고 온둔하기 좋은 숙소를 찾아내서 한 번쯤은 일상의 쉼표를 찍는 휴식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조금 일찍 일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삶을 심플하게 만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책으로가 우리한테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책 읽기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와서 맛있는 커피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 자리에서 있는 자체가 바로 일상의 쉼표를 찍는 휴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씩 주말에 이제 남편이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의선 숲길을 걸으면서 그 끝에 가면 저쪽에 공덕에 가면 빵집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브런치를 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걷는 것도 좋고 아침에 이제 그런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책으로 이 카페는 아침에 와서 이제 이것을 끝내고 저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모든 이제 이렇게 피로감이 사라지는 좋아하는 책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합니다. 또 게으름의 달콤함에도 한 번쯤은 빠져보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적게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돈의 힘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돈의 법칙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있을 때 아껴 쓰고, 가계부로 삶을 관리해서 돈을 통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는 품위 없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본질을 되찾는 활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림의 요령에 있어서 이분이 주방과 청소와 빨래와 기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책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가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게 바로 청소의 기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플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심플하게 살기 위한 기술은 네 가지를 또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먼저 처분하고, 또 정리하고, 소유하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몸에 있어서 심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분은 몸의 법칙을 세 가지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밝게 하고, 자세는 바르게 하고, 마음은 여유롭게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일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가꾸는데요. 몸이 불편하거나 완벽하게 가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충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잘 가꾼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을 잘 가꾼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바로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꾸기 법칙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피부를 망치는 낭비는 이제 그만하라고, 이 피부를 이제 망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건강한 식생활과 충분한 수면과 깨끗한 물,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꾸기 법칙에서 하나로 충분한 오일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가꾸면은 좋다라고, 특히 그 아보카도 오일을 말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또 가꾸기 법칙에서 단정한 머리의 품격을 말했고, 깨끗한 손은 기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데요. 또 우리 불순물이 쌓인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의 법칙에서 피부 치유하기, 또 그 바디 브러싱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몸 안에 독소 조심하기, 변비 얘기했죠. 예, 변비는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한다라고, 또 단식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으로 생기를 얻은 사람은 일종의 빛, 카리스마, 아우라를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워져야 하는데, 적게 먹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건 일종의 철학이고 지혜다라고 말하는데요. 소식은 황금률이다라고 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박한 밥상에 있어서 저는 좀 많이 머물렀는데요. 식사 때 이분은 나무 사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사발에 자신의 몸에 필요한 양만큼 담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위장이 우리의 이렇게 자신의 주먹만큼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걸 보면 주먹만큼이 아니라 엄청 많이 먹고 있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밥상에는 그렇게 나무 사발에 담은 약간의 밥과 함께 녹색 채소 조금, 작은 생선 한 토막, 달걀이나 두부가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나요? 작은 사발 안에 이렇게 약간 덮밥식으로, 일본은 특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집안일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이 덮밥이 굉장히 이제 영양가도 챙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삶의 자세를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박한 밥상은 청빈과 검소함의 상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라고 그랬는데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심플하게 할 수 있는가? 몸의 병은 마음의 병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기도 하면서 마음의 병을 없애려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병이라든가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을 먼저 정리하고 또한 문제를 초월하고 생체 리듬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 나를 바로잡는 것이 그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관계의 법칙을 이분은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받을 때 선 지키기, 오버하는 것보다 선을 지켜서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법을 배우기, 말을 조심하기, 비난하지 않기, 설교하지 않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서기에 대해서도 남에게 기대지 않기, 행복해지려면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하라는 거죠. 홀로서기 법칙에서 남을 바꾸려 하지 않기, 또 혼자서 삶을 풍요롭게 하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혼자로 보일 뿐이지 그들 머릿속은 사람과 생각이 살고 있는 세상이며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고독을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독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데요. 바로 책을 읽고 공상에 빠지고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바로 그러한 홀로서기 법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시간을 보내보면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고독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상상하라고 하죠. 그 행복을 상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90살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지금부터 상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건강하고 현명하고 쾌활한 사람이 되려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요, 그 상상하는 변화의 법칙까지 말했는데요. 성공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빛나기, 다른 누군가의 빛을 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가족, 친구, 고객을 대할 때처럼 자기 자신을 대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선은 무시하고 약속은 잘 지키라고 하고 있고요. 나에게 달린 일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책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하는데 그러한 책 덕분에 우리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고 고통스러운 그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을 이렇게 한나절 만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좀 더 유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의 고집에 부딪혀 새로운 지식이 자리를 잃는 까닭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사람들과 나누고 또 많은 배움을 갖는 것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연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고가 굳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인격을 다듬는 글쓰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명상의 법칙에 있어서 이분은 네 가지로 말해주는데요. 생각을 비우고 자유롭게 좀 해보고, 또 아침을 고요하게, 또 공간을 안락하게 하고, 하루를 보람차기 위해서는 명상은 자유롭고 독립적이길 원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활동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명상에 대한 굉장히 애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에너지를 키우는 것과 또 정신과 몸은 하나다라고 말하며 일상에 필요한 기운, 또 이러한 이 열정은, 이 에너지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감정인데요. 가능한 키워야 하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에 해당하고요. 열정적으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별명이 좀 열정녀였습니다, 한때는. 그래가지고 뭐든지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심플하게 산다 해서 소유냐 존재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물건 앞에서 초연해지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날이 왔을 때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사치를 멀리하고 이런저런 물건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사법을 미리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심플하게 사는 것은 검소하면서도 현명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심플한 삶은 충분하다라는 마법과 같은 단어로 요약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충분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도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먹기에 충분하고 만족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데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충분함이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삶은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심플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플한 자세는 모든 형태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외딴 곳에 홀로 산다고 해서 심플한 것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무한한 세상과 소통해야만 심플한 삶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쳐야 거기에서부터 바로 또 이렇게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간소한 삶에 만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심플한 삶은 보다 고결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동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재산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삶이 풍요롭지 않다면 그 재산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만이 충분히 풍요롭고 자유롭고 소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완벽한 평온과 질서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산다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요. 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스스로를 기쁘게 해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이 기술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잘 돌보되 이치에 맞게 살고, 그리고 심플하게 살고,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우리 이한나 원장님께서 여기 우리 책으로의 그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신 글 보면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글에 멘트가 있었죠. 거기에도 바로 이 책에 꼭 맞는 그런 마지막 글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심플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2014년부터 이 책을 만나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꾸준히,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그러한 심플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심플하게 산다의 책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